경기도나 우려가 잠식한 가운데 이제 사회복지 예산안이 인프라 예산안에 대한 위기까지 지금 시장의 또 투심을 자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위축된 가운데 진짜 전략으로 좀 하나하나 시장에 대한 고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증시가 계속 급락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는데 앞서서도 나스닥의 추가 하락을 경고하셨잖아요. 14,500선까지도 열어둬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 변동성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14,500이라면 뭐 이제 4,500포인트만 빠지면 되니까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이제 바닥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 왜 왔습니까? 라는 뉴스들을 들고 계십니다. 그러면 실전에서는 이제 저 뉴스가 어떻게 바뀔 건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빠진 이유가 내년에는 저는 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미국도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SOC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정치적 싸움이 뭐 누가 뭐 반대했더니 뭐 여러 가지 노이즈를 하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는 위치는 이제 다 오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이제 14,500 이렇게 이제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통해서 항상 얘기한 테슬라가 어저께 장중에 900을 살짝 깼습니다. 네. 그럼 팔자 보이면 사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이것도 이제 거의 바닥에 거의 들어왔고. 네, 들어오는 것 같고요. 애플도 이거의 연골고리가 비트코인인데 테슬라하고 비트코인하고 왜 연결시키냐? 그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테슬라, 일론 머스크, 도지코인 뭐 등등등등. 그래갖고 저는 이 5,500과 5,700에서 쌍바닥이냐, 심지어는 5,500만 원 깨면 이게 이제 진바닥 가까워진다라고 오히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 8천만 원과 이 7천만 원 대등할 때 여기서 대응하셨어야지. 지금은 오히려 분할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4천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면 5천과 5,500에서 막아내는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다음 그림은 1월 말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빠졌다가 대반등 코스의 에너지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이 160불 단 오면 다시 사자라는 전략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제 뭐 160불이 169불 오니까 이것도 이제는 다시 진입 시점. 그러면 여기에 연골고리는 또 뭐 LG전자가 됐든 LG 디스플레이가 됐든 LG 이노텍이 같이도. 됐든 여기 또 전장 사업이나 자율자동차나 스마트폰, 폴더폰 관련주들 같이 연결하셔도 될 것 같고 저는 오늘 얘를 가장 중요하게 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오히려 시간의 동향이라든지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그래프를 보시면 꼭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하방 공격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외국인이 매도를 안 해요. 어제 안 했더라고요. 네, 거래만 줄 뿐이지. 그리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시장은 전 걱정을 안 합니다. 오히려 빠지면 사자. 그리고 파생 시장에서 어저께 여러 가지 뭐 중국 시장이 나는데 그 파생 시장도 들여다 보면 이게 네이키드 하방 공격하는 매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오늘이 파생 시장에서 위클리 옵션 양매수한 게 풋에서 어느 정도 에너지 나오나 그거 갖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풋에서 에너지가 크지 않으면 바로 돌린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가가 저가 나오는지 SK하이닉스,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같은 IT 섹터 갖고 오늘 판단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네. 진단을 해드립니다. 지금 뉴욕 증시도 어느 정도 단기 변동성에 이제 어느 정도 하방을 잡아갈 수 있는 그 기미를 보이고 있고 또 무엇보다 마이크론의 호실적과 더불어서 지금 마이크론의 훈풍 그럼 이제 우리 IT주들도 같이 힘을 받으면 지금 어느 정도 변동성에 대해서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흐름을 잡아주셨잖아요. 근데 무엇보다 미국 시장 쪽에선 그럴 수 있지만 중국 시장이 또 어제 이 아시아 증시를 휘청이게 하는 또 원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발목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 증시보다는 중국 증시를 더 중요하게 보자고 하셨는데. 하니까. 근데 이 중심값 그래서 요번에 37,000에서 이게 치고 나갈 자리에서 전번 우리가 방송할 때 이게 치고 나가지 않고 꺾였습니다. 그래서 상승폭의 반에서 아니면 요 10월 26일 그 1626인데 3620 요거를 지지하는 근데 이걸 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11월 10일 저점과 이 고점의 중심값에서 막아내나만 보면 됩니다. 그게 오늘 확인이 될 것 같고 이게 3,550에서 3,57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밑골이 달리나 보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 발목 잡는 게 이제 그 항생. 항생. 하고 항생 H거든. 여기는 뭐 계속 숏으로 보는데 그래도 여기가 더 빠지면 이 또 아시아 헤지나 또 외국계 아시아를 핸들링하는 이런 뭐 헤지펀드나 사모펀드나 이러한 쪽 특히 요새는 약간 그 투기적 선물 전문 회사들이 우리 꼬리 흔들기를 너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네. 시장 갖고. 근데 이게 이제 2020년 3월 수준 정도까지 항생은 왔습니다. 얼마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홍콩은 우리가 팬데믹이란 시작점이 이때가 우리는 1,400대거든요. 이 수준까지 이미 왔어요. 그 다음에 항생 H는 이미 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락의 에너지는 끔찍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 오히려 이 중에서 이제 정부의 정책에 플러스인데 주가 너무 빠졌는데 배당 수익률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종목들이 막 생겨요. 그래서 오히려 항생 H나 항생 쪽에서는 오히려 정부가 막아내는 거 말고요. 반도체나 기술주 쪽 섹터에서 뭔가 단기 가치 급락한 것들은 오히려 가격 메리트가 우리가 꼭 가치주 사는 거와 비슷하게 저가 매수. 예, 저가 매수 위치가 왔다라고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지금 단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이 원달러입니다. 아, 어제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예. 그러니까 요 원달러가 치고 나가면 우리는 또 한 번 조정은 겪고 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10원 단위로 봐야 되거든요. 지금 1,200. 그러니까 좀 정밀하게 보면 요번에 1,200원대하고 요때가 1,190원입니다. 지수는 얼마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이게 2,900이고 2,822예요. 그러면 요번에 이거 시도하면 또 노이즈가 나오겠죠. 근데 저는 요거 올려놓고 추세로 간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면 또 다시 윗골이 달리고 다시 문제는 1,700을 언제 깨느냐. 그러니까 1,170원과 1,200 사이에서 지그재그 파동만 나올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나 외국인 매매 동향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려놓고 죽이는지는 환율도 또 치고 나가냐, 음봉 나오고 다시 꺾이냐. 네. 여기에 우리나라 지수가 시가가 저가되면서 올리냐, 아니면 오늘도 좀 빠졌다가 내일이나 다음 주 정도에 돌아서냐. 다시 올리느냐. 요렇게 시차가 요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파생 시장도 지금 변동성이 상당하다 지금 짚어주셨고,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시가 저가에서 올려낼 수 있는 힘을 파생 시장에서 좀 읽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그 에너지가 나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 거래대금입니다. 이 8조라는 시장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 변동성의 파생 꼬리 변동성의 영향력이 더 세다는 얘기입니다. 조금만 거래량에도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500원, 1,000원 움직임에 위클리 옵션은 200에서 300 변동성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악재가 저는 거래 대금입니다. 근데 이 거래 대금이 증가할 기운은 아직까지 안 보이니까요. 네. 그래서 내년 1월 달 되면 이제 북크로징한 이제 중심되는 외국인이 들어올 테니까 그때까지 시간을 어떻게 잘 버티냐 보는 건데, 여러분들 어저께 이제 현물에서 5천억 매도, 비차익에서 3,400억 매도, 이 정도 매도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파생 쪽에서는 거의 조 단위 매도가 나왔어요. 9,900억. 근데 제가 이거를 네이키드 매도로 안 보이는 이유는 이게 이제 수량으로 만 개가 넘거든요. 네. 근데 어저께 미결제가 3,000개 정도? 그러니까 미결제 이 매도가 그 신규 네이키드 하방을 본 매도보다 전매도, 포지션을 청산하는 매도 네. 성격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오늘 시가가 저가되는지 이 가격대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이번에 33포인트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극단의 공포가 11월 30일이었고 그 다음에 요번에 12월 9일 날이 이제 399면 이 33포인트 이럴 때 저는 단순하게 반을 지지하나 보거든요. 네. 요게 383과 385. 그래서 오늘 385를 딱 거주고 네. 383.15 이게 중심값 아닙니까? 그동안 상승한 거에 딱 반입니다.
요거 위에서 시작하나 밑에서 시작하나 삼성전자 위치 딱 보고요. 밑에 저가 생각하면 여기서 밑골이 달리고 다시 올라서 390선을 딱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돌파할 때가 이제 하방이 끝났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80, 385, 390, 5포인트죠. 네. 5포인트에 이 중심값 383.15를 딱 그어 놓으시고 오늘 뺐다 올리는지 요거를 감을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부디 시장이 좀 시가 저가에서 올려 세우는 그 힘이 나와줘야 할 텐데요. 지금 거래대금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거래대금이 워낙 이제 저조하다 보니까 제한된 자금 안에서 종목의 이슈 플레이만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빠지면 더 크게 빠지고 오르면 더 쏠림이 강해지고 이런 종목 차별화 현상 속에서 실전 매매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실전 매매는 그 상대 속도 감각. 제가 NFT나 메타버스 막 메타버스. 급등할 때 오히려 스마트 헬스케어라든지 스마트 결제 보안 이쪽으로 이동할 것 네. 같으니까 그 에너지를 체크하라고 했다면 이게 K자장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고민이 여러분들 이렇게 떨어지는 걸 손절해 갖고 이 급등한 거 따라가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급등한 종목들의 섹터가 어떤 거가 있고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못 간 거 내지 플랜 B로 이제 여기서 바닥지고 올라가는 순환 종목 찾아내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11월 30일부터 한번 뿌려보시죠. 이때가 종합주가 저가에 됩니다. 그러면 제가 세종 메디칼 50%, KG 모빌리안스 여기서 아이디어가 나와요. 세종 메디칼 스마트 헬스케어에서 11월 30일부터가 50%지 10월달 저점 되면 이거 더블 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한 것들에 그러면 비트 컴퓨터나 유비케어 이런 종목들이 이쪽 스마트 헬스케어에서 아직 못 간 덜 올랐고. 종목 미래 컴퍼니 네. 뭐 이런 종목들을 연상해서 선도주 대장주가 치고 나갈 때 후발주의 순환을 노린다든지 플랜 B 전략인 건데. 그다음에 네. KG 모빌리안스가 이제 스마트 결제 또 스마트 시티 연결고리에서 같이 엮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기에는 어저께 한국전자 인증이 상한가. KG 모빌리안스 갔어. 그럼 다음 타자 한국전자 인증, 정보 인증, 전자금융 뭐 이런 네. 것들을 전략화시켜서 대응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이렇게 X축, Y축을 이용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같은 구간의 상승폭, 상승률, 하락률 보셔갖고 비트컴퓨터가 치고 나갈 때 유비케어가 못 가면 유비케어를 좀 노리겠습니다. 이런 네. 것들을 이용하는 매매. 또 하나 어저께 KG 모빌리안스가 이미 급등한 다음에 쉴 때 이거 보세요. 120 밑에서 이게 딱 치고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따라가시면 안 돼요. 이거 다음 타자를 노리셔야 돼요. 이런 감각으로 전략을 세워서 대응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결론을 내죠. 저는 정책 순환 테마는 여기 안에서 놉니다. 네.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 친환경 관련된 미래차, 그러니까 자율자동차라든지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 디지털 스마트 헬스케어 이게 이제 빅3에 연결된 종목이거든요. 특히 DNA, 데이터, 네트워크, 그다음에 AI. 여기선 벌써 AI는 뭐 순환이 인공지능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최근에 셀바스 AI가 거의 급등하는데 이제 셀바스 AI는 옆에도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이쪽에서 못 간 것들 중에 저는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팩토리 이쪽 연결고리에 뭐 포스코 ICT라든지 뭐 현대 로템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연결해서 대응하는 전략이 어떻겠나 이렇게 체크해 보시고요. 또 하나의 화두는 저는 전에도 이거는 시간 관계상 재생의학. 저는 이게 굉장히 내년도에 클 것 같습니다. 재생의학이요? 예. 오. 재생의학. 이제 그 위드 코로나 지금 이 상황이 면역, 재생의학 또 여기에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젊음 이런 것들의 연결고리로 지금 이런 차바이오텍과 차백신 연구소 에너지 줄기세포 이런 쪽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법적 문제가 있는데 일본은 허용했는데 우리는 아직 안 했는데 이거는 변화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재생의학의 어떤 종목이 주도할 건가 네.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생각해 갖고 많이 빠진 종목들 중에 순환하는 게 지금은 테마주들 중에서는 미리 생각하기 그리고 중심은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 이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주가 연계해서 보시면 네. 저는 뭐 오늘은 겁내실 필요 없지 않겠나 이렇게 진단해 지금 드리겠습니다. 섹터를 조금 구분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 짧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지금 내년도에 정부의 이게 이제 여러분들 기획원
그 정부 재정기획부 가시면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디지털 기본법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이쪽과 관련된 인프라를 어떻게 할 거고 그러니까 요새 인프라 종목들 수주하는데도 계속 빠져요. 내년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싼 가격에서 다음에 물줄기를 형성하는 종목들이고 네. 지금 테마주는 금년은 그런 쪽은 거래 대금이 10조나 15조 붙어야 가야지. 돼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8조 시장에서는 중소형 단에 허리 단에 가벼운 거에 순환되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재생화 이런 쪽에서 트레이딩 감각 잡아보시고 네. 시가상위 종목들은 지금 사서 굵직하게 내년도 상반기를 기다려보는, 보시는 게 네. 이렇게 구분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그 선두단에서 가는 종목들 그 외에 이제 뒤쫓아갈 수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라든지 보안 인증 그리고 지금 나아가서 줄기세포 관련한 좀 재생의학까지도 차세대로 좀 볼 수 있는 종목들 어제 그 차백신 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그 양봉을 보여줬거든요. 이런 쪽에서의 기회를 계속해서 찾아가는 거래 대금이 일단 메말라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쪽에서의 좀 전략을 또 심도 깊게 세워주셨습니다. 진짜 전략으로 오늘 또 시장에 대한 고민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